제 딸내미가 아이고 재밌게 사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과학자신데 정치에 등판을 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스스로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보통 이 기후위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은 아니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위험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고, 이대로 갔다간 나중에는 이제 문명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위기예요. 우리가 다른 위험들은 다 즉각 느끼고 확인이 되는 위험인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대기과학자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카산드라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카산드라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이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며 멸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시민들이 그 예언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마가 그 트로이에 들어갔고, 그 이제 트로이가 이제 멸망을 했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카산드라의 저주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가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세상이 변화가 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설득을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를 통해서 좀 더 큰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산드라의 이 저주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큰 스피커를 활용해서 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큰 스피커를 찾으려면 정치 중에서 기왕이면 뭐 큰 정당을 찾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게 됐고 정당에 몸을 담게 되셨는데, 주변에서 아니 네. 그러면 녹색정의당 가서 되겠냐, 예.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일단 제가 뭐 주변에 이제 주로 많이 만나는 분들은 이 기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와 잘했다 이 소리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기후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는 이런 주변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분들은 딱 지금과 네. 같은 그런 반응을 해줘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정당들은 이 기후의 의제 자체, 이 기후 위기의 의제 자체를 수많은 의제에 그냥 하나 구색 맞추기용으로다가만 이렇게 지금 갖다 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바꿔낸다면 대단히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이 이미 체계가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저의 이야기가 거기에 또 묻혀갖고 수많은 그러한 어떤 이야기 중에 그냥 하나밖에 되지 못한다. 굳이 그런 데까지,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녹색, 이 정의당에서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를 가장 큰 지금 국가적 의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지라든가 이런 세력 자체로 보면 누구나 다, 뭐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될 때, 뭐 여성 참정권의 문제라든가, 처음에 다 그 극소수의 그 이야기였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그런 어떤 세력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분명히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처럼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녹색 정의당이 가장 중심부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녹색 정의당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서 가장 그래도, 저의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저로서는 흥미로운 반응을 했던 사람은 제 딸내미가, 아이고, 재밌게 사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내 딸내미 맞네? 그리고 굉장히 그게 기분 좋았어요. 네. 아니, 따님이 재밌게 사는군이라고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틀에 매이지 않고, 항상 여기저기 가서 이상한 짓 잘하는 그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좋게 생각하면, 이게 아빠가, 네. 진짜 하고 싶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저기 당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어찌됐든 기존의 틀 안에서 자기 아빠가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걸 재밌게 봐줘요. 그게 저는 그냥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그 길거리에 트럭 위에 올라가가 그것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올라가서 연설을 하라고 해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기후변화 이렇게 관련돼서는 다 저 쳐다보고 이래 주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말이 좀 먹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트럭 위에서 깨달았죠.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눈 한번 마주쳐 주지 않고 다 지나가는 그 위에서 그 허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저의 한계, 아무튼 저의 실력을 처절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그래도 이 조청호 박사님께서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기후위기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최근 한 달 출연하신 걸 다 돌려보고 이야기를 댓글까지도 이렇게 쭉 다 살펴봤는데 댓글은 다 쌍욕일 텐데.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초등학생인 제 딸과 같이 봤는데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후위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나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내가 직접 등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그 당시 정부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 녹색 성장이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정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15년 전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다 그때부터 이러한 전환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정말 진심 어리게 했더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게 될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무슨 백신을 개발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제조업이 강력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우리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해왔으면 지금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녹색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외쳐놓고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돈을 그냥 강에 모래 파는데 다 쓰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디젤 차를 갖다가, 디젤 차가 이산화탄소는 적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휘발유차보다 서너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생고생을 하는 게 바로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도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를 한 적이 있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다 기후위기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소리만 높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은 뭔가 이게 소리가 없어서라고 정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로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저는 위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어떤 집권을 했었던 정당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 바로 새로운 이러한 정당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갖고 진심 어리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